자, 여야 간의 정치전에서 이젠 청와대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직접 붙었습니다. 고지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둘 사이에 있었던 양쪽의 이야기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특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북한의 약점을 잡혀한 것이 없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할 말을 다 해왔습니다. 국민당과 저는 종북주의 정당도 건국주의자도 아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고 대화주의 마음을 거듭 밝힙니다. 자,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박성원 부국장께 먼저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청와대가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햇볕 정책의 톤을 유지한 말을 했더니 이거 혹시 북한이 약점 잡힌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이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직접 반응을 했네요. 이렇게까지 간 단계가 된 건가요? 지금 정치 상황이? 지금 본인으로서는 마치 북한과 어떤 내통을 했다는 듯이 네. 이렇게 청와대가 어떤 거세게 반박하고 나온 데 대해서 좀 상당히 본인도 굉장히 과민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본인을 막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네. 그 독일의 예를 들고 또 뭐 베트남의 예를 들면서 어떤 그 적국과 내통했던 이러한 네. 전력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식으로 네.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계속 반박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선봉에 김진태 의원이 서 있는데 청와대랑 똑같이 그 화법을 맞추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강한 그런 어법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의 기념사를 선전포고라고 본다면은 사실 그렇게 본다는 거는 그 뇌의 주파수가 북한 당국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또한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훗날 통일이 되면 깜짝 놀랄 일이 다 밝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그 역사적인 이야기도 덧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정은 의원, 이건 어떻습니까?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2등 했던 사람이 쭝딘주가 있고 또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의 보좌관 귄터 기욤 간첩으로 밝혀졌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네. 그 전에 먼저 앞에 화면에 나왔던 말이 저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보이는데 네. 그 통일이 되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네. 있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서독에서 그랬습니다. 서독에서 통일되고 난 다음에 그 동독의 비밀경찰, 우리의 네. 국정원이 슈타지인데 거기에 네. 비밀 문서를 딱 보니까 서독 내에 상당한 엘리트와 고위층이 협조자였다 이런 자료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도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남한 사회에서 움직이는 사람 중에 북한 협조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를 던졌네요, 저분이. 네, 실제로 빌리 브란트의 참모 그랬고 이제 베트남 대통령의 선거에서 차점했던 저 사람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정치적 선을 넘은 걸로 봐야 되나요? 저는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물론 대통령의 사저 문제를 마치 약간의 의도된 오보, 저는 약간의 그 대통령이 어떤 별도의 삼성동 본인의 원래 자택이 아닌 다른 사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국정원을 동원해서 알아보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그 설을 얘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북한의 주민과 군인들에 대해서 흔들릴 경우 자유대화는 그들을 껴안을 것이다라는 뜻을 보낸 것 자체를 갖다가 마치 선전포고다라는 식으로 어떤 잘못 해석하면서 어떤 국민의 일반적인 그 정서와는 다른 얘기를 한 이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여당의 또 의원으로서 저런 부분을 마치 과거 그 메카시즘을 연상케 하는 어떤 너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친 소리 하는 건 너 간첩 아니야? 너 통일되면 너 보자. 이런 식의 어떤 오버하는 것은 본질적인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걸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저것은 과거에 어떤 그 반공이나 이런 것을 자칫 그 어떤 정권 탄압이나 야당의 입을 막는 데 이용했던 그런 어떤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다. 잘못된 얘기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 이렇게 글을 썼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응수를 했는데요.
자신이 간첩이라면 정부가 진작에 잡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는다. 또한 또 자신이 간첩이라면 옆에서 보고 있지만 말고 신고해서 포상금 받아라. 그런데 그런 조치도 하나도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자신 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했는데요. 네. 이제 그 김진태 의원이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만 또 약간 좀 네. 신체적인 그런 이야기도 해가지고 역시 네. 반발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당도 이제 그 당 차원에서 논평을 내서 김진태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비난 조치를 했고요. 또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야당인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이중 간첩에 비한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건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사저 문제 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아니, 대통령이 사저를 구하는 건 좋지만 왜 국가정보를 시키느냐라면서 얘기했다가 청와대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펄펄 뛰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보력이 떨어지셨나라는 말까지 내놨거든요. 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오간다고 봐야 됩니까?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정보력 관련된 얘기까지 이제 청와대가 꺼냈거든요. 네, 박지원 대표께서 정보력이 대단하신 거죠. 대단하시는데 이번에는 뭐 틀렸다는 게 청와대의 의견인데요. 네. 뭐 서로 감정이 많이 얽혀 있는데 저는 제 의견으로는 박 대통령이 한 그 연설에 대해서 선전포고라고 해석한 거는 네. 지나친 해석이라고 합니다. 네. 봅니다. 그걸 선전포고라고 저렇게 해주면은 글쎄 이북도 하지 않은 얘기를 왜 우리가 규정을 해줍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선전포고도 아니고 선전포고는 저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치적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나치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하나 정치 현상을 보면서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메카시즘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가는데 네. 메카시즘은 그 당시 미국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법을 만드는 현상이었습니다. 네. 그때 미국이 왜 그랬는가 하면 마구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종북과 그 반북이 막 섞여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네. 미국 내에서 수소폭탄 만드는 기밀들이 막 넘어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안에 누가 있다라고 해서 조사가 들어갔고 거기서 상당히 그 핵 개발에 관여했던 부부 과학자가 잡혀서 문제가 되어간 사건들인데 지금 그때 그게 인간의 어떤 자유를 억압했다 해서 메카시즘이 나쁘다고 하지만 미국이 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다시 또 정상화된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벌어지는 거는 지금 박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 한번 뭐 본인도 원한다면 해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청와대가 박지원 의원의 이제 그 정보력을 거론을 했던 건 아마 그동안에 이제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언젠가요? 2009년이면 벌써 7년 전이네요. 자, 이명박 정부 2년 차에 검찰총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 아무도 찾지 못했던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면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 청문회 장면 다음 날 검찰총장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그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아드님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셨다고 그랬죠? 아니, 교외라고 그랬어요. 교회. 워커힐 W 호텔에서 안 했습니까? 예, 그 야외에서 했습니다. 네. 부인과 박경재 씨 부부가 2004년 일본 여행을 하셨죠. 부인께서 AK 면세점 인천공항에서 샤넬 구두를 1,340달러짜리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2008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면세점에서 3,000불, 1,000불의 고가 명품을 구입해서 들어옵니다. 이건 역시 관세청에서 자료를 안 줬지만은 제가 입수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들이 어디서 교회했는지 이제 청첩장 안 돌리게 했던 그 결혼식이었는데 그 위치도 알고 있고 또 구매 내용, 쇼핑한 내역까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박성국 국장. 네. 이거 관세청인가요? 어디선가 딱 정보를 갖다 준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더구나 당시에 또 스폰서 동반 해외 골프 여행과 네. 관련한 출입국 기록을 이것도 사실 입수하기가 쉽지 않은 기록이거든요. 네. 이거를 인사청문회에서 터뜨려서 결국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청 후보로는 첫 낙마시키는 네. 이런 사례를 비롯해서 무려 8명의 네. 의직을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키는 어떤 정보력을 과시했는데 네. 이것은 결국 그 많은 정부 요로요로의 네. 많은 재보원과 과거 정권 시절의 핵심으로서 본인과 인연을 가졌던 또는 본인을 인연은 없지만 이러저러하게 연이 닿는 사람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네. 이런 힘을 굉장히 정부의 힘을 과시한 이런 사례가 있었죠. 자, 저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됐는데 이번에 대통령의 퇴임 후에 머물 사저와 관련해서는 영 틀렸다.
더 이상 정보력도 없어졌고 끈도 다 떨어진 것 같다라고 이례적인 논평까지 내놨습니다. 더 이상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는 미래의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뭘 갖다 주는 일은 없어졌다라고 청와대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저 문제를 말입니다. 그 현 정부 출범할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을 쭉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그 국정원에서 직원들, 전직 직원하고 현직 직원이 내부 자료와 내부 정보를 정치권에 갖다 준 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직 출신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후배를 통해서 받은 것도 있고 그 친구에 협조하는 사람이 들고 난 것도 있고. 네. 무슨 얘기하면 지금 아까 저런 그 어느 면세점에서 뭐를 샀다는 건 본인하고 네. 그쪽하고 그다음 몇 군데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정보기관입니다. 모든 공항에는 경찰과 국정원들 다 나가 있습니다. 네. 거의 뭐 VIP가 누군지는 그날 비행기 타는 사람 명단 보면 금방 아는 거 쭉 추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흘러 들어가는 게 뭐냐? 어떤 뭐 지역적인 인연, 자기 출세,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나가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국가 이익과 상관없이 자기 개인적인 행동인데 저런 거는 다시 한번 우리 정보기관에서 나오면은 처단해야 됩니다, 저거. 제가 처단이라는 말은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네. 그 자기 이익 때문에 정보를 흘려주고 네. 정치인에게 넘겨. 저거는 뭐 박지원 의원한테 가서 문제가 아니라 여당한테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 뭐뭐 했다는 게 막 가서 그것도 정치적 쟁점을 만드는데 네. 저거 막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번 대통령 선거 오기 전에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경찰 또 국가정보원 등 다양한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선거철이 되면 캠프에 있는 사람한테 자료도 갖다 주고 하는 것들을 뭐 비일비재하게 보았다는 얘기를 기자들도 현장 취재하는 과정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번 앞으로 선거 과정에 이런 건 사라질까요? 아니면 계속 될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소식 봤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